소롱자가 지난번 강의에서는 그 소롱자가 군달리니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서부터 해서 군달리니가 이제 머리에서 연꽃이 피는 그런 경험을 한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는 이제 체험한 그 순간에 대한 설명을 주로 했고, 부연 설명도 좀 했지만은 부연 설명하려고 한 내용은 아니었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첨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연 설명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삑삑거리는 소리가 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롱자가 이제 그 경험을 끝내고 나서 눈을 곧장 뜨지 않고 반조를 다시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그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소롱자가 원래 검증하는 스타일이니까요. 그 책에서는 왜 귀뚜라미 소리라고 했을까? 삑삑삑삑 하는 소리였는데, 그런데 그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인지 며칠 지나서인지 좀 더 지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귀뚜라미가 귀뚤 이렇게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귀뚤 이 정도 속도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뚤 삑삑 소리도 비슷하고 속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삑삑삑삑 소롱자처럼 삑삑삑삑 하는 소리라고 들릴 수도 있고, 귀뚜라미 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소롱자가 듣기에는 같은 소리가 반복됐어요. 귀뚤은 두 가지 음절이 반복되는 거고, 소롱자는 한 음절 삑삑삑삑.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소롱자가 이제 낮잠을 잤는지 안 잤든 자고 있다고 치고, 자고 있다가 그 삑삑 소리 때문에 깨게 돼서 그 다음에 이게 확인하려고 눈을 떴는데, 눈을 떴더니 연꽃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소롱자가 분명히 눈을 떴어요. 일반적으로 뜨는 것처럼 눈을 떴고, 일반적으로 눈이 천천히 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천천히 뜨는 것처럼 시야가 천천히 열렸었어요. 그런데 전혀 이 현실에 있는 그 소리가, 그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게 보인 거죠. 연꽃의 그 중심부의 바닥서부터 보였어요. 그리고 서서히 눈을 크게 뜨니까 앞쪽 보이고, 그런데 연꽃이 워낙 그 잎이 컸기 때문에 파묻혀 있었죠. 그래서 고개를 천천히 들고 주변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한 현상이, 첫 번째가 귀뚤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좀 많이 특이했어요. 어떻게 눈을 떴는데 다른 것이 보였을까? 가령 이런 건 있죠. 그 꿈을 꿨다가 깼는데 다시 꿈이었다. 그거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 실제 느끼는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 잠든 상태 아니고 분명히 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다른 사람 다 느낄 수 있었고, 주변을 다 느낄 수 있어요. 눈만 감고 있었을 뿐이지 귀로 다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 다 들리고 있었어요. 그 외에 뭐 다른 소리도 다 들리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게 좀 특이한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연꽃 얘기야 뭐 그 환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환상이야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뭐 멋진 환상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더 설명할 필요 없고, 그 다음 특이했던 게 몸 바깥으로 나가보자, 유체 이탈이 되나 한번 해보자 했을 적에 바깥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속도가
몸 안에서 빠른 속도로 나갔다 이게 아니라 생각과 동시에 그 천정에 가서 형광등에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그 풍선, 몸이 풍선처럼 돼가지고 생각과 동시에 형광등에 가 있었어요. 형광등 바로 앞에, 코앞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밝았죠. 그랬더니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형광등에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떨어졌더니 형광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변을 갖다가 좀 둘러봤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형광등이고 천장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천장에 그 있는 무늬들이 다 보이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뭐 나중에 그 루시드 드림 수면 명상 얘기할 적에 말씀 또 다른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 드리겠지만 보통 속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속도가 워낙 빨라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순식간이 아니죠. 여기 다음 장면은 여기.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이 바뀌듯이 아니면 뭐 사진 보듯이 이 사진 보다가 다음 사진으로 넘어간 거. 그런 식으로 위치 변환이 됐어요. 그 전에는 그런 유사한 경험을 했을 적에는 시간이 약간이라도 좀 필요했거든요. 그 올라가는 느낌 그런 거나 뭐 붕 뜨는 느낌이나. 근데 이거는 의식적으로 느낄 수 없는 정도의 빠른 속도거나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뭐, 몸으로 들어올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빨려 들어갔다고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고, 말이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여기, 천장에다가 그 다음 눈에 보인 것이, 생각과 동시에 눈에 보인 것이 보이는 순간 그 소롱자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가지 더가 이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는데 몸에서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는데 밑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니까 그 에너지가 공급이 되더라. 에너지가 점점 몸이 이제 그 환상에서 이제 깨어나려고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는데 분달리니 에너지로 끌어올려서 해봤더니 그 에너지가 다시 강해졌다. 그랬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유체 이탈을 소롱자가 하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선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롱자가 그 당시 유체 이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실험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유사한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유체 이탈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반증합니다. 확인하고 만약에 맞다면 몇 번씩 얘기하고 몇 번씩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주변에 아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롱자가 이걸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면은 계속 확인해봐도 너무 선명했고 정확했으니까 이런 거죠. 100가지를 검증을 했었더라도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사실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한 가지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통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검증을 한 거예요. 며칠 동안은. 그런데 계속 사실이 맞아요. 이거는 분명히 꿈꾼 상태가 아니라 그런데 너무 선명하고 정확하게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했으니까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검증했었나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검증했었나 아니면 좀 더 했었나 그런데 아마 일주일로 가정을 하죠. 일주일 정도 검증했을 적에 어떤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하나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봤을 적에 소롱자한테도 그런 마음이 약간 생겼어요. 이거 그냥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데도 계속 검증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수행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한테 속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더 그런 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더 검증을 한 것인데, 결론은 이것은 유체 이탈이 아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지금 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유체 이탈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데, 다시 또 생각해보면은, 유체 이탈의 가능성도 많지만은, 그거보다는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시간이 이제 좀 지났잖아요. 그거 한지 오래됐잖아요. 2007년, 8년, 그럼 지금 3년이니까 뭐 한 5년, 6년 정도 된 건데, 지금이 더 객관적이겠죠. 가능성은 조금은 있을 거예요. 유체 이탈이었을 가능성이 조금. 근데, 그 유체 이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만약에 가능성이 좀 더 많다면은 소롱자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그걸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뭐 연꽃이 피는 뭐 그런 걸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거 말고도 재밌는 거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거보다 더 급한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연꽃 다시 본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바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루시드 드림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은 경험 하셨을 텐데, 그거는 그런 그 환상적인 경험들, 그 경험들이 사실은 더 재밌는 거예요. 지금 소롱자가 뭐 연꽃 본 경험은, 그것이 좀 특이한 경험이란 그거지, 그 자체로 연꽃 그 피어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었다, 뭐 그게 뭐 아주 그렇게 재밌는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연꽃에 있었던 꿈을 꾼 것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떤 사람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롱자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큰 의미라고 생각됐으면은 소롱자가 벌써 이 군달리니에 대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지혜를 키우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이름이 지혜명상인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성장하면은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롱자도 그랬으니까. 소롱자가 항상 말하시면은 소롱자가 평생 독학 아닙니까? 뭘 해도 독학이었어요. 하물며 수행하면서 스승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홀로 맨땅에 헤딩했다. 글자 그대로 맨땅에 헤딩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독학을 하다 보면은, 독학하는 기술이 생겨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통달한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롱자가 원래 잡하게 관심 많죠. 이것저것 다른 거 많이 하고, 그래서 바빠가지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군달리니 이거 2번 할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독학하는 기술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해요. 모든 배우는 것, 연구하건 뭘 하건, 그거 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틀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기본 틀에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내용들 몇 가지만 몇 가지들만 이제 좀 특별하게 해주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색소폰을 불었잖아요. 소롱자가 색소폰 불면서 놀았다 그랬잖아요. 색소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 같아요. 소롱자가 제일 듣고 싶은 게,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색소폰 소리. 소롱자 것만 밖에 못 들어봤어요. 그냥 혼자 독학하고 혼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 들을 일이 없잖아요.
TV나 뭐 그런 데 듣는 거 말고 실제로 내 옆에서 한번 누가 연주해 주는 거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색소폰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손흥자는 이런 식으로 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내는가, 어떤 음색이 나오는가, 그거 듣고 싶어요. 그렇게 손흥자가 색소폰도 이렇게 생각하겠다고 선뜻 하고 그러는 것도 독학에 대한 기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말이 좀 옆으로 했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쨌거나 유체이탈 아닌 걸로 결론 냈어요. 유체이탈은 거기서 얘기는 이제 끝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손흥자가 그 다음에 어떤 걸 했었냐면은 손흥자가 경험한 것하고 책에 써 있는 내용들, 뭐 인터넷에 뭐 널리 퍼져 있는 여러분들이 올린 그 내용들하고 비교를 좀 했거든요. 우선 책 내용을 예전에 읽었었던 책 도서관에 빌려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 책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을 다시 봤더니 손흥자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은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손흥자가 경험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일치해요. 그리고 3분의 1은 손흥자가 보기에 이거는 군달리니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표현이 좀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거나 손흥자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 이렇게 얘기가 좀 점잖은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손흥자가 동의해요. 그런데 그 3분의 1 정도 동의하는 내용은 글로 써놓은 내용은 거의 뭐 동의할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주로 군달린 책이 사진으로 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진에 나오는 그림들, 그 그림들이 가장 그 신빙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중에서도 최근에 그린 그 컴퓨터 작업으로 그린 그림, 그리고 최근에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은 거기에서는 뭐 별로 얻을 거 없어요. 그리고 있다 그러다도 이미 예전에 그렸던, 아주 오래전에 그 벽화같이 그렇게 그려졌던 그림들, 그런 그림들에서 보고서 베낀 그림들, 그런 것들이나 좀 맞고, 나머지는 거의 좀 보기에는 멋있죠. 좀 화려하게 색 처리했고 컴퓨터 그래픽처럼 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거는 그냥 옆으로 제껴 두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실이라고 그러더라도 어차피 그거는 예전에 그림들을 갖다가 다시 모사한 거니까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오래된 그림들, 그러니까 뭐 몇백 년이 됐건 뭐 몇천 년이 됐건 그 티벳이나 뭐 인도나 하여튼 오래전의 그림일 것 같은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림들의 특징이 그 사실적으로 그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사람 그리는 것도 그렇게 사실적이지 않죠.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못 그린 그림, 그런 그림들이 오히려 좀 신빙성이 많아요. 손흥자가 경험한 거하고 많이 비슷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림 실력이 못해서 뭐 그랬다기보다는 그 그림 잘 그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군달리니를 표현하려고 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좀 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군달리니에 중점을 둬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몸 체형도 조금 다르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가령 차크라 7개를 갖다 다 써서 나의 이 그림을 그려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사람 체형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체형하고 차크라하고 안 맞고 뭐 이런 문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체형을 갖다가 정확하게 먼저 모사해 놓게 되면은 사람 체형이 주가 되고 차크라나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이 부가 돼 버리면은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그 군달리니가 돼야죠. 그러면은 사람의 체형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그것이 손흥자가 보기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약간의 좀 허술하게 보이고 좀 신빙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책을 보거나 할 적에 좀, 예전에 오래된 벽화나 뭐 그림들, 그런, 종이에 그렸는지 어디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그림들을 좀 참고하시면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이런 경우를 팁이라 그럽니까? 지금 다른 그림에는 없었던 좀 특이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뭔지 모르게 좀 유치하게 그린 것들이 경우가 많아요. 좀 특이하게 그린 거, 그런 걸로 좀 유념해서 보세요. 그거는, 진실일 가능성하고 아닐 가능성하고 한 반반 정도 돼요. 왜 반반이냐 그러냐면은, 반은 맞는 거예요. 그, 그, 그 사람, 그린 사람이 좀 정확하게 군달리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뭐냐면은, 군달리니하고 상관없는 그림인데, 그걸 군달리니 그림이라고 거기다가 책에다가 올린 경우죠.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손흥자가 보기에는 그 군달리니 그림은 아니고 다른 걸 표현한 건데 그걸 군달리니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글 내용을 말씀드릴 차례인데 글 내용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이가 좀 많아요. 경험하고 손흥자하고. 그리고 일단은 거의 대부분 관련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뭐 군달린이 썼으니까 관련이 있겠지. 그런데 수행하는데 혹은 군달린이를 각성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홍자는 각성이라기보다는 동작 작동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왜 그런 말을 하나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에 군달린이라고 아무리 써놔봤자 군달린이 이제 해봐야겠다 하는 거를 충분히 여러 책을 읽어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롱자 생각엔 그랬거든요. 군달린이 하는 방법을 좀 써놔줘야 되는데 방법 써있는 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군달린이가 뭐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 뭐 어떻게 차크라가 있다 무슨 얘기가 전해진다 사진 잔뜩 있고 군달린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써있는 걸로 소롱자가 못 봤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무슨 요가 해가지고 호흡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소롱자가 생각하는 거랑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내용을 봤을 적에도 90% 이상이 소롱자가 생각하는, 느끼는 그거하고 달라요. 방법도 그렇고, 뭐 차크라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소롱자가, 지금 뭐라 그럴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차크라를 한 단계씩 올린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한쪽에 머물고 그걸 갖다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올리고 뭐 그런데 소롱자는 그거에 한 단계씩 올려본 적 없거든요. 한 번에 그냥 쭉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 같은 경우에는 한두 군데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여기서 소흥자가 거의라는 말을 쓴다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흥자가 모르는 어떤 게 있을지 모르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흥자가 읽어본 건 다 뭐 어디 머문다 그 다음에 올리고 어디가 뭐 각성되고 그 다음이 각성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로 봐서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전부였고 소흥자가 읽은 책 중에서는 그리고 뭐 인터넷에 뒤진 책들에서는 그런데 소흥자처럼 한 번에 이렇게 아무 때나 그냥 뭐 수시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소흥자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는 그렇게 차례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2개 올라가고 잠깐 쉬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간에 머무는 거 그런 것이 정상이고 소흥자처럼 이러는 게 비정상이 아마 맞겠다. 그 많은 내용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할 적에는 소흥자가 다른 거죠. 이거 소흥자가 좀 특이한 경우고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우가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소흥자가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소흥자가 하고 있는 게 군달리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다른 에너지냐. 왜냐하면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에 소흥자한테는 항상 사용하는 거니까 어쩌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항상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흥자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이건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기존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연꽃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아 군달리니 에너지가 맞겠구나. 왜냐하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에너지는 이제 성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성적 쾌감이 있고 그다음에 맨 끝에 꼭대기에서 뭐 연꽃이 핀다 그랬으니까 그거 두 가지 했으니까 그다음에 중간에는 소홍자가 뭐 이렇게 모으지 않았어요. 뭐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필요했으면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선홍자가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린 게 만약에 이것이 군달리니가 아니라 그러면은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존재하는 에너지니까 군달리니라고 표현한 것을 전부 다 생존 에너지 내지는 생명 에너지로 하고 이름을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뭐 10% 이내만 선홍자가 같거나 비슷한 경험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시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거 감안하시고, 뭐 그냥 재미 삼아서 하신다. 그냥 심심풀이 삼아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재미 삼아서 하고 심심풀이로 하시려고 그러냐면은, 수업자가 보기에 이거 배우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얼마 안 들어요. 방법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방법 등은 몇 가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 한 가지 방법인데 그걸 갖다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단계도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련해가지고 군달기를 깨우려고 오랜 기간 뭐 호흡하거나 뭐 체조를 하건 뭐 하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초롱자가 처음에 그냥 됐다 그랬잖아요. 그냥 더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소농자가 최근에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면 소농자는 그냥 사용을 했잖아요. 그냥 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려니까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소농자는 그냥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냥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최근에 이거 군달리니 에너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본 처음이에요. 계속 군달리니 수시를 올려서 어떻게 작동하나 어떤 방식으로 선홍자가 이걸 작동시키나 그거 연구 엄청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맞아 이 얘기하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슬슬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좀 더 오늘은 시간이 좀 바쁘네요. 다음에가 이제 군달리니에 대한 뭐라 그럴까 기본 개념서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군달리니가 작동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나 그걸 갖다 설명드리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